안녕하세요. 주부 생활 29년 차 5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동서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골치 아파하다가 아들이 속 시원하게 해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부부는 집안 자체가 부유하지 않아서 밑바닥부터 올라왔었거든요. 저희처럼 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10년 전. 아들, 이번에 대학교 지망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래도 네가 컴퓨터 쪽으론 잘하니까 그쪽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 컴퓨터 쪽이 잘 나갈 거라고 하더라. 학교 등록금이 얼만데 내가 그러겠어. 우리 집 사정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내가 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엄마, 내가 잘 생각해봤는데 그냥 취업해서 일할까 생각 중이야. 차라리 기술 같은 걸 배울까 봐. 그래도 고졸은 대우받기 힘든 세상이야. 요즘 대학 안 나오면 취업이 어디 되는 줄 알아? 너 그거 아빠가 경을 치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 대학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취업되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요즘은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대. 내가 괜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엄마가 믿어주면 안 돼.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네 아빠 오면 얘기해봐. 적어도 반대는 하지 않을게. 항상 우리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온 만큼 반대만큼은 하지 않을 테니까. 고마워. 그것만 해도 나한텐 많은 힘이 되는걸. 그날 저녁. 그래서 할 말이 있다고? 뭐 때문에 그러는구냐? 아버지, 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하고 싶어요. 기술을 배워서 남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앞서고 싶고요. 그러니까 대학 대신에 취업을 선택해도 될까요? 남들은 다 대학을 간다는데 왜 너만 청개구리 짓을 하는 거야? 아들, 내가 너 공장놀이 하라고 지금까지 키운 거 아니다. 잔말 말고 대학교 가서 공부해. 아버지, 언제 제가 이상한 말 한 적 있나요? 물론 믿음이 가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저도 고심한 끝에 결정한 거예요. 그니까 저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 우리가 너보다 인생 더 살았잖아. 너 같으면 아들이 나랑 같은 삶을 살길 바라겠어? 잔말 말고 대학교 가서 더 공부하고 직장 구하든가 해.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그거 하나 못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는 바로 취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손발릴 생각 없으니까 저 믿고 한 번만 지지해 주세요. 아, 네 엄마랑 얘기해 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애가 저렇게까지 얘기하잖아. 솔직히 잘 모르겠어. 애가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결정 내린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물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가 우리한테 안 좋은 생각이라도 갖게 되면 차라리 아직 젊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건 어떨까? 정말 그렇게 생각해? 당신도 나도 바닥에서 시작한 인생이잖아. 제가 지금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허락하겠어? 그래도 애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까지 애가 우리한테 이런 걸 허락해달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 그만큼 고심해서 결정한 거니까 우리가 믿고 지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난 한번 주영이 믿어보고 싶어. 여보, 우리가 우리 아들이 믿어줘야지. 아,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믿어는 보겠는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끌고 나올 거야. 애도 한번 자기가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 그래도 응원해줘야지. 우리 아들이 고심한 끝에 선택한 길이잖아.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하긴 부모가 지지해줘야지. 잠시 후. 아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랑 아빠는 너 지지하도록 할 테니까. 정말요? 저 진짜 취업해서 일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네 엄마랑 얘기해 봤는데 너 믿고 지지해 주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 그니까 너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해. 엄마랑 아빠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감사해요. 저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부모가 자식을 믿어줘야지. 오히려 미안해. 네가 이런 선택을 한 건 아무래도 우리 때문인 것 같아서 그렇지.
우리가 잘 살았음 네가 부담 없이 공부도 했을 텐데 말이야. 성적도 좋은 애가 대학은커녕 취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말이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전 가진 게 없으니까 젊음을 가지고 승부해야죠. 그냥 남들보다 낮은 조건에서 더 빨리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지 않니? 우리 아들이 선택한 거니까 엄마랑 아빠가 옆에서 응원 많이 해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그 다음 명절. 형님, 이번에 주영인 대학 어디 가기로 했어요? 아, 뭐 우리 준영이야.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글쎄, 서울에 있는 XX대 붙은 거 있죠? 아, 그래? 축하해. 준영이한테 그렇게 투자하더니 잘 됐네. 근데 주영이는 어디 가요? 생각해보니까 형님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러는 거죠. 어, 주영이는 대학교 진학 안 하겠다고 하더라. 우리가 말리면 뭐해. 애들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그래도 형님이 딱 기준을 잡았어야죠. 요즘 대학 안 나오면 멍청이 소리 되는 거 몰라요? 주영인 그러게 공부도 잘하더니 쓸데없는 곳에 고집이 있네요. 자기 앞가림을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냥 걱정돼서 그렇죠. 우리 준영이야 엘리트로 잘하겠지만 주영인 공돌이로 잘할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동서,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다고 그래. 어차피 준영이도 대학 졸업하려면 적어도 6년인데 우리 아들은 그만큼 경력이 쌓이는 거잖아. 그리고 아들을 서로 비교하는 건 정서에도 좋지 않으니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형님 생각에 그런 게 아니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마. 그리고 주영이랑 준영이 앞에서 그런 티 내는 순간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니까 말이야. 학력으로 급을 왜 그렇게 나눠? 그날 저녁. 어머, 주영아, 너 대학 안 간다면서? 전교 상위권에서 놀던 애가 갑자기 취업을 한다니까 이상하다, 얘. 아, 그냥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 형님이 그래도 너한테 모난 건 없을 텐데 말이야. 여튼 참 아쉽다. 아, 우리 준영인 XX대에 입학한 거 있지? 앞으로 인생이 얼마나 밝아? 아, 진짜요? 준영이 잘 됐네요. 작은 어머니도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치? 근데 형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돌이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 안 그래? 아, 일찌감치 기술 배우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기 전에 노하우 같은 거 배워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뭐, 어른이 조언을 해주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너도 제대로 하는 게 좋을걸? 공장 가서 뭐 하려고 하나 몰라. 그래도 순영이는 좋은 학교에 입학하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라도 많지. 그동안 저도 대학 가려고 공부해서 반에서 상위권 유지했지만 공부엔 사실 흥미가 없어요. 오히려 기계 만지는 게 더 재밌는걸요? 어떡하겠어? 천성이 그렇다는데. 5년 후, 추석. 형님, 주영이는 안 왔어요? 일한다고 해도 명절에 이렇게 안 오는 건 아니지 않나? 일이 바쁜 걸 어떻게 해. 그리고 회사에서도 워낙 일을 잘하니까 명절 때 당직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주영이가 거절을 또 못하기도 하고 일하는 사장님도 대우를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다 형님이 오냐오냐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아무리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가족 행사를 빠지는 게 말이나 돼요? 이거 다 가정교육 잘했니 못했니로 나뉠 수 있다고요. 여기서 가정교육이 왜 나와? 바쁘면 못 올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얘기해야겠어? 그러는 준영이도 안 왔잖아. 애는 내년에 취업반이잖아요. 지금부터 공부를 많이 해둬야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성공적인 인생 살 수 있던 거 몰라서 그러세요? 하긴 주영이 대학을 안 갔으니까 형님은 모를 만도 하겠다. 동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내가 애들 가지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 주영이도 자기 일 잘하고 있는데 동서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준영이랑 주영이는 가는 방향이 다를 뿐이잖아. 형님은 요즘 뉴스 안 보세요? 요즘 고졸보다는 대학 나온 사람을 더 우선시한다고요. 그래도 형님이 주영이를 위했으면 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대학 진학 권유를 해보지 그랬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만족하면서 일하는 애한테 형님이 그렇게 물으니까 애가 엇나가는 거죠. 아, 이렇게 답답하니까 주영이가 그러지. 만약 제 아들이었음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가 주영이 선택을 너무 존중한 걸까? 동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워. 무슨 말을 했길래 그래? 자꾸 주영이가 취업한 거 걸고 넘어지잖아. 그게 여기서 왜 나오는 건데? 그건 사실이잖아. 그냥 애가 하고 싶어서 한 걸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가정교육이 어떻니? 중심을 못 잡아서 그러니 하잖아. 주영이도 열심히 하고 있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지? 원래 사람이 그렇다 생각하고 말아. 언제까지 그걸 받아줄 생각이야. 그리고 당신은 주영이가 부끄러운 건 아니지? 내가 내 아들을 왜 부끄러워하겠어? 설마 당신은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행동하라는 말이었어.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아들이잖아. 그쪽은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우린 그 반대에 해당하는 거고 말이야. 그렇지. 지난 명절 내내 받았던 스트레스가 이번에 터졌나 봐. 아, 그날 밤. 아버지,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할머니 댁에는 조심히 다녀오신 거예요? 주영아, 바쁘더라도 명절엔 좀 시간 내는 게 좋겠다. 네 엄마가 마음이 많이 상했더라. 에휴, 설마 그동안 그런 모진 말을 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어. 넌 건강상 이유로 군도 면제됐지? 근데 준영인 다 가서 그런가 더 시세 맞는 느낌이야. 작은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진짜 예전부터 대체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명절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저한테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기분이 솔직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왜 속으로 삭히고 있었어? 엄마랑 아버지가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할지 아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만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던 건데 엄마한테 그런 말을 꾸준히 하셨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일 있으면 다음엔 바로 얘기하도록 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게요. 아, 맞다. 그리고 아버지, 이번에 사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저보고 협력하는 관계로 회사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뭐? 너보고 지금 회사 사장이 되라고 한 거야? 근데 위험 부담도 크고 무슨 돈으로 회사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야?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거 알고 있잖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이대로 직원으로 있음 발전이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당장 설립한다기보단 지금부터 준비를 한 후에 차차 하겠다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지금까지 한 걸 생각하면 알아서 잘 하긴 하겠지만 너무 어른들한테 그러지 마. 네 엄마 심장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네, 저도 조심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엄마, 엄만 내가 뭐든 도전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도 너 충분히 도전해서 잘하고 있잖아. 그게 있잖아. 사장님께서 나한테 제안하신 게 있어서 그래서 차차 준비해서 해볼까 싶은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음, 어떤 제안을 하셨길래 네가 그런 반응을 하는 걸까? 나보고 협력업체 운영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시더라. 날 좋게 보신 것 같아. 그래서 창업하게 되면 그 사장님이랑 같이 도우면서 일을 할 생각이야. 처음엔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걱정되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괜찮은 거 있지? 나도 마케팅 쪽은 눈여겨보고 있던 파트라서 한번 배워보고 싶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네가 하고 싶으면 다 해야지. 안 그래? 처음엔 믿어도 되나 싶었는데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 우리 아들은 엄마가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고마워요, 엄마. 솔직히 그렇게 믿어주는 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야. 내가 네 엄마인데 당연히 믿어줘야지. 아빠는 이거 다 알고 있어? 네, 아빠한테 먼저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호강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4년 후 설날. 준영아, 요즘 취업이 안 돼서 힘들지? 이거 큰엄마가 좀 챙겼어. 엄마 아빠가 압박 줘서 많이 힘들 텐데 잘 버텨주고 있어서 고마워.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 감사합니다. 근데 큰어머니, 주영이는 요즘 뭐 하고 있어요? 혹시 자리 남는 게 없나 해서요. 그땐 대학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들 나오니까 취업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학연에 지원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요즘 주영이가 바빠서 그런 얘기를 해볼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네가 동갑이고 사촌이니까 둘이 잘 얘기해 보도록 해. 네,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이건 아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별것도 아니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말하고. 잠시 후. 너 그 봉투는 뭐야? 혹시 할머니가 용돈이라도 챙겨주신 거야? 큰어머니가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챙겨주셨어. 뭐? 지금 사람을 거지 취급이라도 하는 건가? 그리고 너 명문대 출신이라는 애가 고졸 엄마한테 그런 걸 받아서 되겠어? 그래도 챙겨주시는 건 받아야지. 그리고 엄마가 취업 못한다고 용돈도 잘 안 주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주영이 회사에 취업시켜달라고 하면 안 되나? 걔 이번에 회사 차렸다면서? 고졸이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러니? 보나마나 사장이라는 명함만 있고 잡부 노릇하고 있을 건데 네가 거기 왜 들어간다고 난리야? 지금 당장 취업을 못하잖아. 그럼 평생 백수로 살고 있으란 말은 아니겠지. 대기업을 목표로 해야지. 내가 그러라고 너한테 그렇게 투자한 거 아니겠어? 그건 나도 잘 알고 있지. 근데 나보다 학력 있고 경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중간에 끼어서 그러겠어. 엄마, 그니까 우리 자존심 좀 버리도록 하자. 나보다 학력 좋은 성은이 형도 8년째 백수 생활하고 있잖아. 근데 나라고 잘 될 수 있겠어. 넌 걱정 없을 거야. 그니까 앞으로 그런 걱정 일체 하지 마. 알겠어? 알았어. 나도 열심히 해볼게.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아들 장하다. 잠시 후. 형님, 지금 우리 준영이 동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뭘 동정한다고 그래? 정서, 그냥 준영이가 고생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명문대 출신인 우리 준영이한테 그런 걸 준다고요? 지금 취업 못한다고 동정해서 푼돈 쥐어주는 거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동서, 그런 식으로 꼬아서 생각하지 마. 내가 조카한테 그 정도 성의도 못 베풀어? 솔직히 주영이만 해도 뭐 다른 게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취업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사장이 됐다? 참나, 우리 그이가 회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떤지 잘 알고 있는데 고졸이 차린 회사가 얼마나 잘 된다고 그래요? 이제 고작 3개월밖에 안 된 신생이라면서요.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걸 동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 그리고 시조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고생한다고 다독여주진 못할 망정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어? 나라고 그러고 싶은 줄 아세요? 아, 됐고요. 앞으로 우리 준영이한테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앞으로 그냥 남처럼 살자. 네, 네. 한편. 저 마케팅이에요. 요즘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잘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 회사도 마케팅 업체 선정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그쵸? 안 그래도 여러 업체가 있긴 한데 어떤 곳이랑 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많이 차이 나니까요. 그럼 작은 아버진 어떤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야 일단 돈 벌면 장땡이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괜찮은 곳 알아? 지금 하는 곳이 좋긴 한데 신생이라 좀 걱정되긴 하거든. 그래요? 근데 그 신생이 제가 하는 곳이에요. 그래도 작은아버지 회사라서 제가 마케팅 비용도 적게 받고 있던 건데 설마 불안해하고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뭐? 지금 XX사가 네 회사라고 하는 거야?
거기가 우리 업계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 곳인데 설마 그랬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족이라고 혜택 준다고 생각할까 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은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말을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모르세요? 우리 엄마랑 저한테 막말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진짜 그거 알고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래서 거래 끊을까 생각했는데 앞으로 작은 어머니가 그런 행동하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도 거래 유지하도록 할게요. 그날 밤 형수님 어디 기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혹시 당신은 알고 있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 형님 얘기 나한테 꺼낼 생각 하지 마. 당신이랑 형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오늘따라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혹시 형님이 뭐라고 했어? 그래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캐무는 거 아니냐고. 내가 형수님이랑 얘기할 시간이 어딨다고 그래. 그냥 집안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언성 올라가는 게 들려서 하는 말이지. 내가 그런 거 하나 못 들었을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랑 왜 그렇게 틀어지고 있는 건데? 당신이 땡땡사 사장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 준영이한테 용돈 주잖아. 무슨 거지가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형수님이 용돈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애가 명문대 출신이라는데 취업 안 되니까 고생이라고 용돈을 준다고? 참나, 사람이 급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들은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데 주영이는 그렇게나 해? 지금 회사 운영한다고 해도 그게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참나. 이거 형수님한테만 얘기한 거지? 주영이랑 형은 모르는 거 맞지? 그치? 근데 그건 왜 물어보는 건데? 입 조심해. 너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고 다니면 저놈 공장이라도 보낼 테니까. 지금은 내가 버는 걸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지원 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란 거 알고 있잖아. 알겠어? 뭐? 당신 정신 나갔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건데? 그런 게 있으니까 제발 조용히 있어달라고 하는 거잖아. 여튼 그렇게 알고 있어. 한편 아까 재수 씨랑 싸우는 거 같던데 무슨 일 있었어? 이번엔 참지 않았을 뿐이야. 그냥 준영이가 고생하니까 큰어머니로서 용돈을 줬던 건데 그런 식으로 반응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럼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모른 척 하겠다 했어. 내가 왜 용돈 주고 죄인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진짜 억울해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나 부르지 그랬어. 재수 씨 그렇게 안 봤는데 명품 사이에 있었다고 자기도 명품인 줄 아는 거겠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야. 근데 주영이한테 얘긴 하지 마. 알면 뒤엎어버리니 많이 할 것 같아서 불안해. 걱정하지 마. 나도 주영이 성격이 나 닮은 거 알고 있어. 부리는 또 못 참잖아. 다음 날 아침. 준영아, 따뜻한 물 받아놨으니까 그걸로 세수하면 돼. 온수통 비면 솥에서 퍼오는 거 잊지 말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씻을 거니까. 네, 여기 다시 가져다 놓고 큰아버지 일어나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왕이면 주영이도 깨우라고 전해주고. 형님, 지금 우리 아들한테 물 길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다치면 책임질 거냐고요. 어? 내가 책임을 왜 져야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러세요? 그러다가 한 군데라도 다치면 구직 활동을 못하니까 그렇죠. 내가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웠는데 형님이 뭔데 물을 길어 오라고 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준영이도 나이를 생각해봐. 이제 그런 거 손쉽게 할 수 있는 나이 다 됐잖아. 맞아, 엄마.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리고 어제 아빠가 한 얘기 있잖아. 설마 걸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뭐? 내가 걸리고 싶다니. 그냥 그런 거지. 여튼 앞으로 우리 아들한테 잡일 하나라도 시키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날 오후. 아가, 네가 이번 명절에도 고생이 많았어. 작은 애미가 너한테 모질게 대해도 그렇거니 하고 이해해다오. 애가 친구 애들이 다 뛰어나니까 시샘이 나서 더 그런 거야. 어머니, 그걸 알고 계시면 말리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동안 준영이가 받은 고통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조카를 내리까는 것에 쓰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 나도 잘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니? 이미 그렇게 생활을 해온 앤데 말이야. 그러니까 아가, 네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 이번엔 명절 지나갔으니까 더 이상 얘기를 꺼내진 않을 생각이에요. 근데 어머니, 무조건 감싼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서방님이랑 저희랑 찢어지는 거 바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냥 그런 사정을 이해해줬으면 했었어. 너한테 이런 말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시엄마인데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니, 아휴, 어머니 잘못은 없어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못살게 굴면 저도 동서를 가만둘 순 없을 것 같아요. 전 제 남편이랑 아이가 상처받는 거 지켜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았어. 어떻게 할 생각인데? 당신 모진 말 못하잖아. 이젠 할 거야. 내가 온순한 양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양이 원래 성격 더 더러운 거 알지? 감히 우리 주영이까지 걸고 넘어져? 아이, 자기가 참아. 안 그래도 주영이도 뿔났는데 당신까지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야. 이게 호구 취급이지 다른 게 호구야? 당신은 우리 주영이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물론 준영이가 대학도 좋은 곳 나왔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주영이가 뒤떨어지는 게 있어? 그렇지. 애가 회사도 설립해서 이렇게 성장했는데 그건 그렇지. 내 말이 그거야. 그러니까 자꾸 근거 없이 까내리면 뒤엎어야지. 그리고 현재. 엄마, 이번 명절엔 늦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회사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수습하고 넘어가려면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저 기다리지 마시고 할머니랑 맛있는 식사하세요. 명절 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들 마음이 급하니까 문제가 생기나 보다.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 될 때 오도록 해. 혹시나 작은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무시해요. 며칠 전에 준영이한테 전화 왔는데 계속 낙방해서 심기가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 준영이도 잘 돼야 될 텐데 말이야. 하긴, 준영이 예전부터 자동차 쪽으로 하고 싶어 했는데, 여긴 경영학과가 좋다고 거기로 갔지? 이게 다 부모 욕심인데, 그걸 알려나? 그래서 전 제 갈 길 찾아서 온 거잖아요. 만약 그때 대학교에서 가서 이 일을 시작했음 더 늦어졌을 거예요.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던 거일 수도. 그치? 우리 아들이 참 선병지명이 좋아. 한편, 넌 대체 뭐 하는 애니? 면접 하나를 똑바로 보지 못해. 네가 잘하는 게 뭐니? 죄송해요. 저도 잘하고 싶었는데, 같이 면접 본 애가 이사님의 고종사촌 조카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맥없이 밀려나? 내가 그러라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공부시켰어? 너한테 드린 거 다시 받아가야 되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넌 그런 것도 못해? 어떻게 된 게 고졸인 주영이보다 못하니? 저도 그러니까 자동차 쪽으로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건 급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무시했잖아요. 넌 네 아빠처럼 사장이 돼서 편하게 일하고 살아야지. 솔직히 네 아빠 회사도 아직 빚이 남아있어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니? 그래서 취업 하나 제대로 못 시켜주는 거였는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해? 그럼 그동안 너한테 들었던 돈 토해내. 엄마, 엄만 돈 때문에 날 이렇게 키운 거예요? 내가 평생 엄마한테 얽매여서 힘들게 사는 게 소원인 거야? 엄만 큰어머니처럼 날 좀 더 위해줄 수는 없어요. 왜 날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안달인 거대요? 너 지금 나한테서 형님 얘기를 하는 거야? 너까지 이렇게 할래? 저 그냥 친구 집에서 잘게요. 그리고 내일 할머니 댁으로 바로 갈 거니까 저 찾지 마세요. 엄마 때문에 속에서 화가 올라와요. 뭐? 우준혁! 저놈이 정신줄을 놨나? 다음 날. 형님, 왜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뭐가? 우리 항상 이렇게 산 적 했잖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모양이 삐뚤한 거 눈에 안 보이세요? 이러면 조상님들이 오셔서 좋아하시겠냐고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동서가 하는 게 어때? 지금까지 콩나물만 다듬고 있잖아. 근데 난 재료 손질에 정까지 붙이고 있고 말이야. 그 정도면 동서도 해야 하지 않을까? 콩나물도 손이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아, 진짜 형님이랑은 못하겠다니까요. 하긴, 그러니까 주영이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겠지. 고작 신생회사 주제에 얼마나 잘 나간다고 유세인지. 우리 준영인 나중에 대기업 들어가서 정년보장 받을 건데 주영인 그런 게 되겠어요? 내가 그런 얘기 하지 말랬지. 동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를 눌러 참았는지 모를 거야. 근데 뭐? 주영이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그래, 말 잘했다. 동선 아들이 몇 년째 취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쪽팔리지 않나 봐. 근데 우리 애는 돈이라도 잘 벌고 있는데 그런 계산은 안 하고 있니? 뭐라고요? 아, 참. 안정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다는 거 몰라서 그러세요? 형님, 지금이라도 회사 접고 공돌이 다시 하라고 하는 게 어때요? 고졸이 회사를 차려서 뭘 하겠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그이처럼 인맥도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작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절 걸고 어머니한테 막말하시는 건가요? 주영아, 아직 올리면 멀었었잖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왔지. 그래도 명절이고 할머니를 뵙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작은 어머니, 그건 아니지 않아요? 지금 제 앞에서 한 번 더 얘기해보세요. 너 지금 어른한테 소리 질렀니? 참, 어릴 땐 순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본성이 튀어나오는 거네. 그래, 내가 한 소리 했다. 그래서 어쩔래? 솔직히 네가 벌어봤자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 너랑 엘리트 코스를 밟은 준영이랑 같다고 생각하니? 그럼 제가 충분히 능력 있다는 걸 아시게 되면 얼마나 후회하시려고요? 그럼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근데 고졸 따위가 뭘 안다고. 우리 애는 XX대 경영학과 나온 유명인재라고.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니? 엄마,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혼자 하라고 하고 우리 집에 가버리죠. 아들, 그러면 안 돼. 이걸 언제 다 하라고. 엄만 그런 걱정을 왜 해? 저렇게 허세 가득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버리죠. 엄마 저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야. 이게 개념을 죽 써서 먹었니? 하긴 학력이 안 좋은 애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다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아버지, 전 엄마 모시고 집에 갈게요. 작은 어머니가 말을 함부로 하셔서 안 되겠어요. 뭐? 재수 씨, 지금 내 아내랑 아들 향해서 막말을 했어? 아주버님,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사실 그대로 얘기했는데 발끈한 건 형님이랑 주영이었다고요. 애초에 신생이사가 얼마나 유명하다고 어깨를 저렇게 올려요. 당신 방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랬잖아. 내가 그럼 없는 얘기 했어? 고졸이 회사 차린 것도 신기한데 바쁘다고 명절에 늦게 오고 말이야. 난 그런 꼴 절대 못 봐. 지금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과 못해? 재수 씨, 평소 우리 아들을 그렇게 생각했나 보네. 그래도 우린 준영이를 아들처럼 생각했는데 재수 씨는 주영이를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아니 아주버님, 그게 아니라요. 솔직히 준영이가 뒤떨어지는 게 뭐예요? 자기는 회사 하나 차렸다고 중요 행사는 늦게 오고 말이에요. 이건 가정교육 문제라고요. 당신 정신 못 차려. 그리고 우리도 할 말 없지. 준영이가 오긴 했어. 우린 이번이 한 번이잖아. 근데 주영이는 한두 번도 아니잖아. 그게 여기서 왜 나오는 건데? 주영이가 논다고 안 왔어. 다 일하느라 못 온 거 가지고 그래. 아, 너는 말 못 썼겠네. 작은아버지, 전 그래도 가족이라고 배려 많이 해드렸던 건데 저희 가족이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아니지 않나요? 작은어머님 그동안 많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제가 뭘 잘해주고 싶겠어요? 안 그래요? 아이, 주영아, 내가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할게.
그니까 화 풀고 우리 비즈니스 얘기 다시 하면 안 될까? 제가 왜요? 전 엄마가 힘들어하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도 모든 걸 감내하고 참아왔어요. 근데 작은아버진 그건 살포시 넘어가고 자기 회사에 안 좋은 영향 갈 거니까 지금 돌려먹겠다는 거잖아요. 전 할 말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 모시고 가자. 그날 밤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왜 그렇게 주영이 속을 긁는 건데?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리고 걘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우리 중요한 거래처를 끊었어. 요즘 매출이 잘 나오는 이유가 마케팅이 잘 돼서 그런 건데 당신이 그 거래처를 없애버린 거라고.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내가 한 거란 건 주영이밖에 없는. 잠깐만. 혹시 주영이가 하는 회사가 그 홍보해주는 곳이라는 거야? 그래. 안 그래도 거기가 거래하는 곳이 전반적으로 큰 곳이라 계약 맺는 것도 힘들어. 그동안 우리가 가족이라서 유지해줬던 건데 이제 어디서 어떻게 유지하라고. 그니까 내가 적당히 행동하라고 했어 안 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나한텐 언질 한 번 없다가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반응하라는 건데? 그리고 다른 업체 쓰면 되는 거잖아. 그 정도 혜택 누리려면 적어도 3배는 써야 된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매출에 큰 타격이 왔다는 거 이해가 안 가서 그래. 그럼 가서 사과라도 할까? 난 절대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사람 자존심이라는 게 있지. 아, 그런 방법은 하나겠네. 우리 이혼하는 수밖에 없겠다. 부당한 대우했던 당신이 지금까지 내 가족들한테 한 거 가지고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준영이랑 당신 뒷바라지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은 절대 반성하지 않을 거니까 형님네한테 용서받고 사면까지 받아오면 그땐 이혼 얘기 안 하도록 할게. 알겠지? 아이씨,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다음 날. 아들, 한참 일하는 중 아니야?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했어? 엄마, 사실 집에 작은 어머니께서 찾아와서 지금 저 좀 보자고 난리예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널 보자고 한다고? 네,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어? 만나기로 한 거야? 저렇게 난동을 부리니까 한 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들, 그럼 좀 기다리고 있어봐.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더니? 일단 엄마가 갈 때까지 난리 계속 치면 그땐 업무방해로 신고해버려. 일단 갈게. 너 혼자 만나는 건 심성이 여려서 모진 말도 못할 거 아니야. 네, 그럼 기다릴게요. 잠시 후.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주영이한테 전화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는 건데? 여기가 아니면 만나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저 지금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가장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할 얘기가 남아있었나? 동서한테 난 더 이상 할 말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해도 한참 영업 중인 곳에 와서 난동 부리는 건 아니지. 안 그래?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 기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부이가 용서받아오지 못하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저 한 번 살리는 셈 치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할게요. 주영아, 네 생각은 어때? 솔직히 동서가 믿긴 한데 그거 가지고 한 가정을 파탄내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너 용서해줄 의향 있니? 아, 어머니 맘대로 하세요. 엄마가 그동안 상처를 입었던 건데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 제가 공장에 다녔으면 사과하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전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고 준영이 그렇지가 않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사과하자니.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그럼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받을게요. 가족이고 뭐고 혜택 같은 거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고요. 이건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동서, 앞으로 보지 말자. 이번엔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알아? 또 우리 아들 남편한테 상처 주는 거 나도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명절 땐 오더라도 손 위아래 동서지간이로만 지내자고. 내 요구사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동서는 아들 회사까지 찾아와서 용서를 구했어요. 그래서 원래 가격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업신여기지 않기로 했죠. 처음엔 아들이 취업과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덕도 보고 기분이 좋은 거 있죠? 그 후 제사 때문에 종종 동서를 마주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제는 편하게 시댁도 방문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혹시 저처럼 제 가족을 무시하는 동서가 있나요? 그럴 땐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걸 짓밟아줄 궁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